3번이니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주변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겠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밖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전자 껍질 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2번 전자 빛이 2번 가운데 보면 전자 껍질 그냥 밑에 쌤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우리가 처음 보는 에너지 준이라고 나옵니다. 에너지 준이 에너지 준이 자,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에너지 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써보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레벨이라고 에너지 준. 우리 게임할 때도 뭐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해 보면은 뭐 게임 캐릭터가 1레벨, 10레벨, 뭐 20레벨 이렇게 딱딱 끊긴단 말이야. 1, 2, 3, 4레벨. 근데 너희 뭐 게임할 때 1.1레벨 들어본 적 있어? 없지. 1.2레벨 들어본 적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준이 레벨은 아니 준이는 디지털 값이야. 딱딱 끊긴다는 거지. 근데 이 디지털 값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반대되는 개념.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아날로그 개념. 아날로그 값이야. 선생님 몸무게가 68kg거든? 68kg야. 근데 쌤 몸무게가 정확히 68.0000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68.0234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무한하게 있겠지. 무한하게 정밀하게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있는 걸 아날로그 값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 값 뚝뚝 끊기는 걸 디지털 값이라고 하는 건데 1, 2, 3, 4 이렇게 뚝뚝 끊기는 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원래 우리는 원자 핵과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잘 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전자 껍질의 개념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리튬이 있는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그냥 크게 둥둥그려지게 바운더리 경계가 있고 전자들이 껍질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이동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일정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에 비교하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그러면 보호 손모 이거면 이렇게 전자 껍질 있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원자핵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 거고, 이 전자들이 전자 껍질을 넘나든단 말이야. 얘네들이 전자 껍질을 이동할 수 있거든.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전자 껍질마다 일정한 에너지 값을 주는데, 그래서 툭툭 끊긴 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1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갈 때 일정한 값이 있는 거고, 또 전자 껍질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이렇게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 값이 툭툭 끊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쌤이 설명하냐면 원래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잖아. 전자 껍질에 속박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무지갯빛으로 빛을 쫙 퍼뜨리는 게 있는데 여기에 빨진 호추 파란보 다 검출해야 돼. 왜냐면은 얘네들이 연속적인 건 에너지가 자유롭게 바로 찔끔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림이냐면 이렇게 무지갯빛 지금 다 꽉 차 있는 거고요. 그냥 연속적인 꽉 차여진 상태인 건데, 실험을 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빛이 검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빛에 이렇게 빨간 빛, 그럼 이렇게 특정한 구간에만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줄이 찍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전자 껍질이 존재하구나. 얘들이 자유롭게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툭툭 끊어진 에너지 차이 상태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다? 에너지 준, 에너지 레벨이 그래서 툭툭 끊긴다 하는 거고.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까지 잠깐 설명했고, 쌤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잠깐 물어보면, 쌤이 뭐라 했어? 이 원자 핵 가운데 원자 핵이 존재하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을 거고, 쌤이 그냥 크게 전자를 그린 건데 쌤이 그냥 4분의 1만 표현했어. 전자 껍질의 개수를. 오케이? 4분의 1만 표현했는데 전자들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전자 껍질에 걸쳐서 전자 껍질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멀리 이동. 근데 이 중간에 전자가 있을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알다시피 가운데 없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심화, 맨 밑에 보면 심화 뭐야? 심화? 여기 주양자수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나오거든. 주양자수 이거 볼게.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주양자수라고 한다. 이 주양자수는 여기 괄호 안에 n이라고 보이지. 그래서 주양자수 보면은 주양자수 가장 안쪽 껍질부터 n이라고 1로 붙인다. 얘는 n이 1인 거고, 얘는 n이 2인 거고, n이 3인 거고, n이 4인 거고.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쭉 넘어가서 보면은,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KLMN 껍질 등으로 붙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KLMN 이게 지금 알파벳 순서긴 하거든. 우리 알파벳 노래 불러보면 KLMN 요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 전자 껍질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우리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안쪽에 전자 껍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후대 과학자들을 배려해주는 느낌이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배려 안 하고 있으면 A, B, C, D 껍질이 있는데 얘들이 안에도 껍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K 껍질부터 중간 껍질부터 붙인 거예요. 그래서 KLMN 껍질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근데 전자들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자 껍질에 자유롭게 연관된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전자 껍질에. 근데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전자가 원자 핵에서 멀어질 때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에너지 흡수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걸 에너지 방출이라 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릴 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헷갈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 다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이 시험에서. 그래서 자, 쌤이 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원자 핵이 부모님이고 이 전자가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학생. 자, 부모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해. 어떤 느낌이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모님이 밥도 먹여줘, 집도 제공해줘, 뭐 옷도 사주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장 안쪽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은 가장 안정한 거예요. 오케이? 가장 안정.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부모님과 같이 가니까 따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밥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거고, 이게 가장 안정하다 해서 이게 바닥 상태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바닥 상태.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꼭 필기해도 하자. 바닥 상태.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이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거고 이게 바닥 상태다. 자, 근데 이렇게 전자들이 원래 이렇게 가장 안쪽에 차곡차곡 쌓이면 안정적인 건데 얘는 없이 갑자기 얘네 아직 안쪽에 없는데 안쪽에 없이 여기 원군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뭐라 한다? 얘는 에너지가 좀 가장 안정하지 않고 에너지가 좀 더 있는 상태. 그래서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이 아닌 거는 그냥 들뜬 상태. 자, 생각해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그럼 우리 자취를 하겠지. 자취를 하면은 우리 진짜 밥도 다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뭐 있어? 또 우리가 다 해 먹어야 되고, 되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 자취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과 다시 합류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다시 그러면
여기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 이제 나오는 돈 모았고 자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거 에너지 방출 흡수가 헷갈리진 않을 거야. 근데 에너지가 이 방출 흡수하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 형태로 방출 흡수하냐면 이게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빛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잠깐 영역을 설명해보면, 근데 가시광선 알아 너희들?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빛, 이런 빛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겠고, 근데 가시광선도 일정한 파장이 있어. 우리가 빛이 보이는 색깔이 원리가 뭐냐면 파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 700나노미터, 숫자는 아니어도 돼. 400나노미터 이 정도는 이 파장 이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장이 긴 영역, 여기가 빨간색 영역이고, 파장이 짧은 게 파란색, 보라색 영역. 그래서 이렇게 쌤이 지금 색깔이 없어서 칠하지 못하지만 빨중,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인다? 쌤이 아까 그림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렇게 봐봐. 여기가 700나노미터지. 뭐야? 700인 거고 여기가 400인 거니까 빨중, 노초, 파남보 이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영역인 거고. 그리고 좀 더 가서 우리 혹시 자외선 들어봤니? 자외선 우리 햇빛 쐬면은 자외선 차단제 발을 하잖아. 이렇게 자외선인데 자가 이게 원래 보라색이 한자로 보이면 한자로 번역하면 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쌤이 파란색으로 칠했지만 보라색이었대. 요 부분은 뭐다? 자외선 영역이고. 그리고 너희 적외선 들어봤어? 우리 열화상 카메라 할 때 적외선 쏜다 하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이 부분이 적외선 영역. 오케이? 적외선 영역인데 우리 이건 하나 알아야 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커지고 파장은 반대로 작아져. 설명해줄게. 일단 먼저 적어보자. 일단 에너지 커지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외선 차단제, 이 빛의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이 빛을 쐰으로써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겠지.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는 거고, 그걸 파장과 연결시켜서 우리 개념을 좀 더 확장해보면, 우리 파동, 중학교 때 파동 배웠는데 파장이 뭐야? 그죠? 파장이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를 한 파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한 파라고 하는 거고, 이 한 파의 길이, 이거를 파장 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막 피지컬백 그런 거 본 적 있어? 피지컬백이나 뭐 크로스핏 하면은 사람들이 줄로 줄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 혹시? 이렇게 하면 봤을 텐데, 이게 힘을 세게 하면 할수록 줄이 더 빠르게 진동하거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파장이, 에너지가 세면 쓸수록 파장이 이렇게 짧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파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너지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진다.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반비례한다는 셈이 표시한 거야. 오케이? 이게 비례한다는 뜻인데, 반비례하니까 맞춤 유치해줘.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중학교 때 중학교 물리 파트에 나온 내용이고, 이렇게 이 개념을 넣어놓고 다시 여기 스펙트럼으로 와 보면, 그래서 에너지가 자외선 같은 경우는 빛이 세니까 에너지는 커지겠고, 그지? 빛이 세니까 원래 에너지가 크고, 그러니까 파장은 작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작아지는 거야. 파장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힘이 세니까. 오케이? 네, 자,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냐? 잠깐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쌤이 지금 n은 방금 내릴 때 여기 있는 게 n은 1 선을 갖고 온 거고, 이 같은 경우는 n은 2 선을 이대로 갖고 온 거고, n은 3. 또 하나, 둘, 셋, 넷. n은 4. n은 5.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있는 개념이랑 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개념이랑 여기 있는 주양자수랑 우리가 개념을 섞을 건데, 먼저 일단 받아들이자. 새로운 개념이니까. 먼저 주양자수, 이게 우리가 방금 주양자수를 했잖아. 주양자수 n이 2보다 클 때, 큰 경우에서 n이 1로 이동하는 경우, 적외선을 방출. 오케이? 일단 방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빛 에너지 방출인 거고, 방출인 거고, 흡수 아니야. 방출인 거고,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다? n이 1로 갈 때. 선생님이 이걸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n이 2 이상에서 요렇게 4에서 1로, 5에서 1로 이렇게 되는 걸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시광선은 n이 3. 뭐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적어두자. n이 3 이상일 때 n이 2로 이동. n이 2로 이동할 때 얘는 가시광선을 감지. 보면 n이 3 이상이지. 그럼 3부터 시작하는 거야. 3부터 이렇게 4에서 5에서 이렇게 n이 2로 도달할 때 이 과정을 방출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미안, 쌤이 지금 헷갈렸는데 이 자적 헷갈렸단 말이야. 미안. 쌤 정정할게. 자외선이야 여기. 쌤이 급하게다가 까먹었는데 적외선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희도 여기 자외선 에너지가 제일 세니까 자외선인 거고, 미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n이 4 이상일 때 n이 3으로 이동 하는 경우는 적외선 방출. 적외선. 오케이? 적외선인데 n이 3으로 떨어진다 했지. 3. 그러니까 4에서 3, 5에서 3.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원리다 라는 거고,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발견한 과학자. 얘는 가시광선이고, 얘는 적외선. 네,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 이름을 우리가 따서 좀 길어준 거지, 이 과학자가. 자외선 같은 경우는 라이먼 계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외선은 라이먼 계열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발머 계열. 외워야 되고, 적외선은 파신 계열. 과학자 이름입니다. 얘도 파신 계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쌤은 그냥 앞글자 따서 거북이 친구 자라가 가발을 썼는데 적화를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되지만 자라, 가발, 적화 이런 식으로 쌤은 외웠고, 또 이 개념을 다시 스펙트럼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가시광선은 뭐다? n이 2로 떨어지는 거. 뭐야? n이 2로 그래서 여기 가시광선에 있는 여기에 찍히는 파장들은 이렇게 돼서 2로 그래서 여기서 봐봐. 가시광선에서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은 게 뭐야? 3에서 2인 거 알겠어? 3에서 2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잖아. 그래서 이 빨간빛
쌤이 여기 다 빨간색으로 적혀있는데 지금 색깔이 없어서 지우고 여기에 빨간 빛이 하나 섞여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에너지가 n에서 n이 3에서 2로 이동할 때 빨간색이 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지금 보였던 자료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가장 오른쪽에 빨간빛 바뀌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빨간빛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쭉 보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파란빛이 있고 벽이 파란빛 그리고 뭐 보라색 빛이 바뀌는데, 얘는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큰 거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거야. 그럴수록 여기 왼쪽에 찍히는 거야. 전자 껍질이 쌤이 덜 적었는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N이 무한대 곳이 있을 거니까 N이 뭐 무한대에서 2거나 뭐 높은 진짜 뭐 7에서 2 좀 차이가 큰 부분이 왼쪽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필기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예제도 아니면 퀴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빛을 방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도 방출이고 방출이란 말이야. 근데 방출은 어떻다? 위에 주항력수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낮아질 때, 큰 거에서 낮아질 때 방출하는 거고, 흡수하는 경우도 봐요. 흡수하는 경우는. 근데 n이 1에서 2로 숫자가 반대로 커지니까 비대너지 흡수겠고, 이렇게 흡수. 근데 이게 어떤 계열인지 한번 봐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외선인지, 이게 1이 있으니까 자외선인지 아니면 2가 있으니까 가시광선인지 헷갈리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장 작은 수 집중합니다. 가장 작은 수. 1이어서 1에 집중하면은 얘는 자외선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자외선. 지금 막 느낌이 긴가민가 할 거야.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예제를 한 줄에 넣어보면, 자, n이 3에서 5로 갔네. 얘도 숫자가 커지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자, 봐보세요. 3에서 5. 요번에 3에서 5로 간대. 3에서 5. 이렇게 되는 거. 얘도 똑같이 작은 수, 3과 5 중에 작은 수 3에 집중하는 거고, 3 같은 경우는 얘는 무슨 선이야? 적외선이겠지. 그래서 적외선은 흡수.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건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보자. n이 2에서 4로 간대. 얘도 숫자가 커지니까 에너지 흡수일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작은 수에 집중하지. 작은 수에 집중하면 어디가 되겠어? 여기 뭐야? n이 그러니까 2에서 4. 2에서 4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가시광선. 됐지? 이거도 적어놓자. 흡수랑 방출 헷갈릴 건데 쌤이 잠깐 빙했던 부모님과 자취,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서 하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좀 쉬울 거고. 맞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원래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수업한다 했는데 토요일만 합니다. 토요일만 하고.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부터 쉬는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만 오는 걸로.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에너지 크기 비교할 건데, 에너지 크기랑 화장 크기 할 건데, n이 3에서 2로 가는 거랑, 그리고 n이 6에서 2로 가는 거. 그래서 둘이 에너지 크기 비교해보자. 크기 비교해보면 3에서 2. 3에서 2니까 일단 에너지 밑으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인 거고, 근데 3에서 2는 얘 있는 거예요. 3에서 n이 3에서 2로 가는 거. 이 정도 있는 거 보이지? 근데 6에서 2면 요거겠지? 저 위에서 밑으로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완전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겠지. 오케이? 오른쪽이 더 큰 거고. 파장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에너지가 오른쪽이 더 크지. 에너지 큼. 그치? 큰데 여기 보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은 작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파장 같은 경우는 굳이 똑같이 안 쓰고 파장은 어떻게?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될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에너지 크기 크기인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n이 2에서 1로 가는 거랑 그리고 n이 6에서 2로 가는 거 그리고 파장도 자 n이 2에서 1 2에서 1 작은 거 있죠. 보면 얘는 어떤 거 있어?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 자외선 방출. 그리고 얘는 작은 거에 집중하면 얘는 가시광선. 얘는 2니까, 그렇지? 가시광선 방출하는 건데. 근데 봐봐, 우리 다시 여기 스펙트럼에 나와서. 아무리 가시광선이라고 한들 가시광선이 숫자 차이가 크다고 한들 가시광선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커 작아? 작단 말이야. 왜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크기가 커지고 파장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 차이가 커 보일 거야. 여기가 4나 차이 나고 4나 차이 나고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얘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거고 자외선은 모든 가시광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큰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구동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작아지니까 반대 이렇게. 오케이? 요거 헷갈리니까 저거 찾지. 자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건 자외선? 자색이잖아. 자색이 우리 봐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빛의 에너지가 너무 세서 적외선이랑 쌤이 헷갈렸잖아. 쌤도 여기 맨 처음에 헷갈린 게 아니라 쌤은 필기를 잘못했거든. 봐봐. 자외선이 우리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그치? 근데 너 혹시 뭐 적외선이 너무 세서 여러 장 카메라 계속 쬐고 있으면 뭐 죽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늙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그리고 이 자외선은 좀 더 심화적인 예명을 가면 좀 더 여기 에너지가 센 빛으로 가면은 X선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있지. X선으로 가면 더 에너지가 세지고 또 옆에 가면은 방사선이 나와요. 방사선 몸에 쬐면 알지? 안에 있는 세포가 다 곪는 거. 방사선이 몸에 있는 세포를 다 곪게 한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빛의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래서 뭐 일본 대지진 났을 때뭐 방사능 그쪽 주변 가지러 갈라 쳐다보지 말라 했던 게 이런 이유이고 자외선을 갈수록 에너지가 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적외선 옆에 라디오파가 있거든. 라디오파. 이것도 심화적인 개념인데 라디오파는 우리가 라디오파를 왜 쓰냐면 파장이 진짜 게 이거 쌤도 지금 이상하게 그린 건데 진짜 게단 말이야. 그래서 라디오파가 되게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라디오파 기준에서 뿅 쏘면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파장이 길어서. 그리고 얘들이 벽을 투과해 잘해. 그래서 라디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방사선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자외선 이거고 얘를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의 에너지는 작아지고 그리고 파장은 라디오파가 엄청 기니까 우리가 차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적외선, 자외선 헷갈리지 말고. 이게 오늘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일 지압적인 개념이어서 많이 듣다 보면 다 당연히 이게 될 거고. 그리고 자라, 가발, 적파.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외선은 N이 1로 그리고 가시광선은 N이 2로 적외선은 N이 3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이것까지 필기 다 했으면은 잠깐 쉬도록 하자.
기억니? 이해돼? 자, 2-2번 보면은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운 A 원자 채워진 거고, A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이니까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겠고, 3번 보면은 B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 얘들아? 8개. 옥텟 규칙에 의해서 288, 8개인 거고, 그리고 2-2번 넘어가서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몇 번 얘들아? 12번이고, 그래서 전자도 12개. 그리고 2번 보면 원자과 전자의 수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 있으니까 2개인 거고, 3번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는 몇 개? 3죽이니까 껍질이 3개겠지. 그리고 2-3번 보면은 A는 원자번호 6번이네. 6번은 탄소이고, 모르면 다 외워야 돼.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8번 산소이고, 1번 보면은 탄소와 산소 A와 B가 모두 20이 원소인 거 맞고, A와 B는 탄소와 산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다른 쪽인데 비슷해? 다르단 말이야. X. 3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크다.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는 4개, B는 6개니까 X 됐고, A와 B와 양성자 수 차이, A와 B인데 탄소랑 탄소니까 탄소는 양성자 수가 6개, 그리고 얘는 8개, 양성자 수가. 저 2개 빼면은 2개가 나오겠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얘는 14족이니까 4개 될 거고, 얘는 16족이니까 6개일 거야. 그래서 빼면 얘는 똑같이 2개가 나오고, 그래서 둘 전자수 차는 같다. 괜찮지? 여기 있는 문제 괜찮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알칼리 금속 볼 건데, 여기는 우리 주기율표 내용만 알고 있으면,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정말 쉬운 내용이야. 쉬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선생님 주기율표를 외워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자, 알칼리 금속은 일단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원소들을 주기율표에 1쪽에 있는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다만 딱 하나는 제외돼. 누굴까 얘들아? 딱 하나 제외되는데, 이게 바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겠지. 이렇게 얘는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쌤, 족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맞아, 맞는데 얘는 원자번호 1번으로 그냥 가장 간단한 물질이어서 예외적으로 1쪽이지만 비금속을 하나 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근데 너희 혹시 알칼리 들어봤어? 알칼리성 들어봤어? 산성, 염기성, 막 알칼리성 들어봤지? 근데 알칼리성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염기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잖아?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되는 한국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식을 적어보자면, 이 리튬이 알칼리 금속이지? 알칼리 금속인데 2개의 물과 더해져. 이렇게 더해지면은 2개의 수산화 리튬과 그리고 수소 이온이 발생하거든. 이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쪽은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하니까 똑같이 2개의 나트륨 원자는 2개의 물과 더해서 2개의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수소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산성 용기성을, 산성 같은 경우는 신맛이 난다, 그치? 신맛이 난다고 배웠고, 그리고 염기성 같은 경우는 비누의 주 성분이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되지만 먹으면 쓴맛이 난다, 이렇게 배웠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에는 정의를 좀 다르게 할 거야. 산성은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어서 적어주자. 산성 용이성. 산성은 수용액에서 수용액 물과 어떤 물질 섞은 거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내놓는 물질을 뭐라 한다? 산성 물질이라 한다.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H 플러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똑같이 염기성은 똑같이 수용액에서 얘는 OH 수산화이온 얘를 내놓는 물질. 이렇게 똑같이 염기성은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인데, 자 여기 봐봐. 어느 정도 썼으면은 이거 다 적었지? 여기 비커 안에 물이 들어있고, 자, 우리 리튬을 넣었어. 리튬을 넣으면 어떻게 돼?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섞여 들어가면 이렇게 LiOH 이렇게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서로 양이온 음이온끼리 따로따로 움직여. 얘네들은 물에서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수소 양이온은 수소 양이온 지 혼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정의 다시 봐보면 염기성은 수용액에서 OH를 내는다 했지. 그치? 여기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여기 봐. 이 수용에서 리튬을 넣어주니까 OH를 따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얘네들은 염기성 분석이고, 이 염기성을 영어로 돌리면은 알칼리라 해서 얘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리튬뿐만 아니라 나트륨을 넣으면 똑같겠지? 나트륨도 똑같이 넣으면 여기 발생하는 거고, 이 수산화 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수용액에서 염기성, 그래서 알칼리다 라는 거겠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진짜 쉬운 점. 그래서 여기 책 보면은 책 61페이지 두 번째 전자배치 같은 거 보면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1이다.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주기율표에 1쪽이니까 다들 똑같이 원자과 전자 수가 1인 거고, 그리고 화학적 성질도 매우 비슷하다. 오케이? 매우 비슷하니까 얘도 똑같이 수용액에서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도 똑같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매우 비슷해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뒤로 넘어가서 알칼리 금속 보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 프린트가 좀 까맣게 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과거 1번 물리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실온에서는 금속은 대부분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 얘는 고체 상태인데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그 실온에서 액체인 게 있거든. 혹시 뭔지 알아? 아는 사람? 온도계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 옛날에 수은 들어갔지. 수은 쓰는 거고, HG 쓰는 거고. 안 적어도 돼. 이거는 따로 그냥 잠깐 지나간 얘기니까.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수은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 같은 데 가면은 수은 온도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수은 온도가 있는 거고, 얘는 특별하게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금속 같은 이 알칼리 금속 같은 애들은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광택을 띠는 거고, 은백색의 광택. 그리고 얘네들은 나무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매우 무른 금속이에요. 되게 진짜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원래 금속 같은 경우는 칼로 안 잘리지만 얘네들은 가벼운 병금속이란 말이야. 병금속이라고 하거든. 봐봐. 얘네들이 1쪽에 있으니까 1쪽에 있고, 얘들 1쪽에 있고, 같은 주기에서 얘들이 제일 가벼운 거. 얘들이 원자보다 제일 작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가면할수록 얘들이 더 무거워지는데 얘네들은 원자번호 족이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가장 가벼운 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얘들이 경금속, 가벼운 금속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 그래서 밀도의 정의가 뭔지 알아? 밀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밀도 정의는 수학적으로 풀면 부피분의 분량인 거야. 그치?
부피는 질량인 건데, 그지? 부피는 질량인 건데, 경금속 가벼우니까 질량이 낮을 거 아니야. 질량이 낮으면 밀도도 똑같이 낮겠지.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밀도도 낮다. 이렇게 밀도도 작고, 그리고 녹는점과 끓는점도 대체로 낮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책 프린트 표 보면 오른쪽에 리튬, 나트륨, 칼륨 제일 오른쪽에 밀도 보이지, 밀도.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 왜냐면 물의 밀도가 1이거든. 다들 알고 있겠지만 물의 밀도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낮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화학적 성질 괄호 2번 볼 건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지금 설명하는 거. 얘는 전자 하나를 이뤄서 리튬이 전자 하나를 이뤄서 리튬 양이온과 전자 하나를 괜찮은다. 근데 이게 전자거든. 일렉트로닉 할 때 그 E. 그래서 얘가 전자 이오고, 얘는 수소는 리튬은 리튬 양이온과 전자를 갖춰낸다. 그리고 나트륨도 똑같아. 나트륨 양이온 플러스 전자 하나를 뱉어낸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한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금속의 광택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철이 녹슨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아?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고요. 잠깐 화학식을 잠깐 써보면, 철이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FeT 물수가 된단 말이야. 개수는 그냥 귀찮으니까 안 맞출게. 개수는 그냥 이렇게 안 맞추고 이렇게 산화철이 되는 건데, 우리 철이 녹슬면, 철도 원래 반짝반짝했는데 어떻게 돼? 녹슬면 붉게 변하지. 붉게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면서 광택을 잃는데, 이 금속, 이 알칼리 금속도 똑같이 리튬이랑 산소랑 결합하면은 이렇게 산소랑 결합하면서 다른 물질이 되면서 얘도 광택을 잃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뭐 칼륨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거 산소랑 결합하면 철이 녹슬어서 붉게 되는 것처럼 얘도 광택을 이렇게 잃습니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기체를 발생하고 수용액은 연기성이 된다. 이게 뭐야? 쌤이 이 알칼리 금속의 연기성 정의 설명할 때 말했지. 물과 결합할 때 OHB를 내는 내는으로써 연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받아주시는 거고, 중요한 게 수소기체. 이것도 은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소기체 동그라미.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 화살표 보면은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 너희 혹시 그 중학교 때 지시학 배웠지? BTB 용액, 리트머스 종이, 그런 지색까지 다 기억해?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우리 시험 기간에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쌤도 똑같았어. 쌤도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리트머스 종이랑 리트머스 종이가 뭐가 붉은색이고 뭐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지 한번 봐왔지만 까먹었단 말이야. 근데 쌤은 이런 거 단순 암기, 그냥 내용 없이, 원리 받아들인 거 없이 그냥 단순 암기, 그러니까 무지성 암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좀 쌤만의 암기 팁을 적었었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암기 팁을 필요하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보면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쌤이 적을 테니까 너희도 똑같이 페놀프탈레인인데 그냥 페놀이로 적을게. 귀찮은 게 아니라 좀 기니까, 힘들게 길어지니까. 리트머스 종이 있고, BTB 용액. 여기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색깔이 있어? 아무거나? 셋 중에? 기억나는 거? 헷갈리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쌤은 좀 되게 우스꽝스럽긴 한데, 쌤은 고등학교 때 페이스북이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페이스북. 지금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지. 페이스북이 유명해서 쌤은 어떻게 했냐면, 페놀프탈레인은 붉은색이다. 페북. 이렇게 했어. 쌤은 페북. 페이스북은 페북. 페이스북인데, 이스는 색깔이 우리 이랑 스로 시작한 색깔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무색. 여기
여기도 물색. 오케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생각하면 페널티탈 라인 우리 다 외워버려. 방금. 자, 이트버스 중인데, 자, 지금 대통령이랑 그때 고등학교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이 같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미국 대통령? 그렇지, 트럼프란 말이야. 트럼프.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트염프 이렇게 외웠거든. 트염프. 어떻게 외웠냐면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이 푸르게 변한다. 이렇게. 너희도 막 시험 기간 되면은 시험 막 당황하다 보면은 아 이게 붉은색에서 푸른색이었나 푸른색에서 붉은색이었나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근데 트염프 외워놓잖아. 그러면은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에서 무슨 색?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 선상은 반대겠지. 반대. 우리 아는 말이랑 반대니까 푸른색에서 붉은색.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BTV 용해. 저희 그 혹시 원피스라는 만화 알아? 원피스? 원피스에서 혹시 초파라는 그 귀여운 쬐까나 캐릭터 알고 있어? 초파 쬐까나 인형같이 생긴 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피부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BTV는 노란 초파, 그래서 노초파. 이렇게. 노초파 외웠고, 노초파,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고, 이게 지금은 정말 우스꽝스럽겠지만, 시험기가 되면은, 쌤이, 리트머스는 붉은색이었나, 푸른색이었나? 트염수 해버리면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BTV는 노초파, 페널티탈 라인은 페북, 페이스북,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느 정도 다 필겠니? 필겠고. 자, 이제 밑에, 탐구 마스터. 여기 밑에 봐보면, 목표는 뭐 알칼리 블록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왼쪽 그림 잘 안 보일 텐데 칼로 자른단 말이야. 칼로 자른다는 거는 알칼리 금속이 칼로도 잘린다, 무는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얘를 잘랐어. 자르면은 여기 원래 코팅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바뀌어지면 코팅이 바뀌어지면서 나트륨 표면이 나타나겠지. 나트륨 표면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나트륨은 분기화 반응하고, 그렇지, 분기화 반응해서 이렇게 될 거고. 또 얘를 밑에 3번 보면은, 두 번째 그림 보면 얘를 또 수용액에 넣는단 말이야. 수용액에 넣어.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물 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이 화학의 반응성인데, 봐봐, 이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에는 이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알겠어. 비슷한 거 알겠어. 근데 누가 제일 화학 반응 잘하냐? 이게 궁금한 거야. 리튬,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화학 반응이 색이 누가 화학 반응을 더 잘하냐 하는 건데, 자, 일쪽 애들은 화학 반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자 가까이 자기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적으로 활성해지는 건데 화학 반응을 하는 건데, 먼저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분이 몇 번? 수헬리 3번. 오케이? 3번이어서 첫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있고, 원자 핵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또 이렇게 전자도 알겠지? 그게 리튬인데, 칼륨과 보자. 칼륨은 전자번이 몇 번? 19번이란 말이야. 오케이? 19번. 사주기 1쪽 있는 거여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렸단 말이야. 봐봐. 근데 비교될 게 이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거든. 얘는 비교적 가깝지. 저기 칼륨에 대해서 칼륨이라고 하는 거고 비교적 가깝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얘는 원자핵과 거리가 되게 멀지. 그래서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잘 속박되어 있어. 가까우니까. 근데 이 칼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더 멀게 있잖아. 그치?
월계에 있어서 이 전자를 더 쉽게 줘거든. 그래서 더 쉽게 준다는 건 화학적으로 더 반응이 잘한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화학적 반응의 쓰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칼륨이 제일 크고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순이야. 그래서 너희 혹시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봤어? 우리 휴대폰에 있거나 그리고 전기차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보면은, 자, 너희 혹시 나트륨 배터리나 칼륨 배터리 들어본 적 있어?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학교 랩실이나 아니면 대기업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게 나트륨 칼륨 배터리. 근데 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되냐면 얘가 비교적 안정해. 왜냐면은 비교적 속박이 더 돼 있으니까. 나트륨 칼륨보다 비교적 속박이 더 돼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해. 얘에 비해서 얘는 진짜 반응해버리면 폭발할 거고 폭발하는 거고, 우리가 비교적 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배터리에 쓰이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얘 셋 다 배터리가 다 쓰이는데 얘네들은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이 안 나와. 같이 정기적으로 효율을 잘 못 뽑아내고 있어서, 그래서 랩실이나 그리고 대기업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칼륨이 화학적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나트륨, 리튬순이야. 그래서 옆에 이제 오른쪽 8번, 여기 오른쪽 8번 동그라미 보면 오른쪽에 8번 동그라미 보면은 아까 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도 결합하고 물과도 잘 결합한다 했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보관하냐면 얘네들 딱 순수하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순수하게 물과 공기가 닿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기름 같은 데 넣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고 보관합니다. 밑에 여기 8번 동그라미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보관하겠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알칼리 금속의 불꽃색. 얘도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입니다. 불꽃색의 원리는 없고 그냥 단순 암기여서 쌤도 고등학교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스티론처럼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해주면, 뭐 양조 같은 데 있을 거고, 양조에 심지가 있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붓고 여기에 뭐 리튬이나 나트륨을 넣어주면 불꽃색이 변합니다. 불꽃색이 변하는 상황이고, 그 색이 스티론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리튬도 빨간색, 그리고 나트륨 노란색, 그다음에 칼륨 보라색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색깔도 그냥 무지성 동기잖아. 쌤은 시험 기간에 시험이 빨리 끝나길 바랬거든. 빨리 끝나길 바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시험 끝날 때 막 기분 좋으면 한 번씩 요거 씨발 한 번씩 하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승발 빨리 놀아 볼까? 이렇게 되게 우스꽝스럽겠지만, 승발 빨리 놀아볼까? 볼까? 이렇게 쌤은 이렇게 했어. 시험이 끝났다. 승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웠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너 이거 안 외우면은 시험 기간 때 5번 봐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퉁쳐버리면은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워버리면 시험 기간이 편하다. 자, 이제 연인도 다 적었으니까 이제 네모 3번 알칼리 금속의 이용 가보자. 자,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이온이나 다른 원소로 결합한 화합물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알칼리 금속을 어디에 넣어서 저장했어?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저장한 거고,
괄호 2번 알칼리 금속의 이용 보면은 리튬은 휴대전화나 노트북 그런데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기 있고 나트륨은 소금에 포함되어 있고 당연한 얘기인 거고 가로등과 터널의 조명 등에 이용된다 하는데 우리 터널 안에 들어가면 조명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 주황색이지. 노란색, 주황색이 이것도 바로 나트륨이야. 왜냐? 나트륨 노란색. 오케이? 이런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칼륨은 비료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불꽃놀이에 사용된다는데 이 칼륨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놀이 하면은 막 초록색 불빛도 나오고 보라색 불빛도 나오고 하는 건데 칼륨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빨간색 불빛은 리튬이나 트리튬 사용하는 거고 노란색 불빛은 나트륨 사용하는 거 보라색 불빛은 칼륨 사용하는 거 그래서 칼륨만 뿐만 아니라 이 금속에 있는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 거고 숙제는 우리 내일 보니까 정말 간략하게 여기 뒤에 64페이지 보이지? 여기 한 페이지 아니 3페이지가 정정해줘 정정 64페이지 맞다 개념 무작정 따라 요거 한 페이지만 풀어는 걸로 합시다. 종 치면 움직인다 했잖아.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종 치면 움직이고 시작해.